지난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41.6%의 지지를 받은 오세훈 후보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다룹니다. 오세훈 후보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은 상생주택 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 전세주택 확대 공급, 시프트 2.0입니다. 스피드 공급,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해서요. 정말 신속하게, 1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후보는 5년 안에 총 36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7만 호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되는데요.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장기 전세 주택은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07년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죠. 오 후보는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가용 토지를 상생주택 제도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생주택 제도란 턱없이 부족한 공공토지만으론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 도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민간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강남 서울의료원을 비롯해 1만 1,900호 공급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민간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상생주택은 민간 소유 토지를 임대해 서울시가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임대료 지급, 계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용도 지역과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상생주택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안 쓰이는 토지나 활용이 안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이겠습니까? 외진 곳,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불편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건데 그걸 수용할까요? 그런데 상생주택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론 민간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사용에 제한이 수반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가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피드한 공급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생주택이라는 게 그 뜻은 좋아요. 그거는 이제 방향성은 굉장히 맞다. 근데 이제 스피드 주택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스피드하게 빨리 하려고 민간인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은 임대료를 과다 책정해 줄 수도 있고 덧붙여 수요가 없는 땅에 물량만 제공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남겨진 땅은 토지 소유자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방치된 땅일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수요가 없는 땅인 만큼 공실률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하겠죠. 상생주택에 편입되는 거를 바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수익이 나는 곳에서는 어렵고 수요가 없거나 수익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상생주택이 먼저 일어나지 않겠는가. 오 후보는 상생주택을 통해 5년 안에 기존 공급량의 2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정책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땅에 과도한 지출을 감행하며 주택을 짓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둘째론 장기 전세 주택이 관리 주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죠. 오세훈 시장이 시장 시절에 시프트 정책을 써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전세 주택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 50%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SH공사가 이제 관리비를 부담한다 이러는 건데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그 비용마저도 SH가 부담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서울 시민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무주택 중산층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SH공사의 재무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장기 전세 주택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고 받는 이자로 임대주택 유지비를 충당하던 구조로 운영됐지만 저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SH공사가 장기 전세 주택을 운영하면서 본 손실은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족한 유지비는 모두 SH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이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